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요, 막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야, 민주당이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보이는 손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 자기 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이번에 후보자 8명이 전부 친 이재명, 친명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보통 이게 보이지 않게 개입하잖아. 이걸 이게 인비지블 핸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이렇게 개입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 아예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 비지블 핸드, 보이는 손으로 야 개딸들 전부 김민석이 찍어줘. 김민석이 찍어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요. 야, 참 이게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울산에 경선했거든요. 오늘 이제 울산 경선에서 이제 아예 1등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제까지 전부 정봉주가 1등 했잖아요. 정봉주가.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정봉주하고는 이게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싸우더만. 2007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이니까 그때 후보가 정동영이잖아요. 그때 정동영이 있고 상대 후보가 손학규였거든. 손학규.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이제 김인섭이 통해서 김인섭 씨가 백현동, 정동영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김인섭 씨를 통해서 정동영을 밀었잖아. 정동영 개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주죠. 그때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정봉주는 손학규를 밀었어요. 손학규를. 그때부터 이게 이재명하고 정봉주가 아주 오랜 악연이 있어요. 이번에 공천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공천 경선에 정봉주가 이겼잖아요. 근데 정봉주를 컷오프 시키고 또 이게 다른 사람 왔다가 계속 이게 이성훈 변호사도 안 되고 또 이게 하다가 뭐 이게 조수진이 오다가도 또 안 되고 변호사 됐는데 또 조수진도 막말 날리고 이러다가 한민수가 그냥 문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한민수가 그냥 문 거잖아. 그냥 그저 문 거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정봉주가 야, 참 이게 오랜 악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정봉주를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가장 척건이 된 게 김민석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에 김민석이 밀어라. 이랬더니 오늘 울산에서는요. 울산에서는 이게 이재명이는 항상 90 노잖아요. 이재명이는 90이고 울산에서 경선을 보니까 김민석이가 원래는 한 4, 5등 했잖아요. 4, 5등. 그런데 김민석이가 20.05, 20.05 1등. 그 다음에 정봉주가 16.10, 정봉주가 2등. 그 다음에 전현희하고 김병주가 3, 4등 하죠, 원래. 전현희하고 이제 김병주는 친문들이 많이 가거든요. 친문들이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현희하고 이제 김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미는 게 3명이잖아. 김민석, 한준호, 청년, 한준호. 그 다음에 여성은 강선우. 3명을 미는데 한준호가 이제 5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현주가 밀리고 민영배하고 강선우 꼴찌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미는 3명 중에 강선우는 이제 포기해야 될 거예요. 강선우는. 이재명이가 아무리 밀어도 안 돼. 왜? 너무 약하니까. 가장이 머리 콘텐츠가 없는 던기 없다고 소문나 있어가지고 강선우가 꼴찌야. 이제 민영배도 안 돼. 왜? 민영배는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보거든요. 민영배가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최고 단체인데 거기에 찍혔어요. 광주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강위원이가 대표인데 강위원 한총련 의장 출신이잖아. 강위원이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민주당의 광주 의원들은 다 찍혔어요. 왜? 양부남이를 밀었거든. 양부남을 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혁신회에서 민영배를 제명하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하고 강선우는 이미 끝났다. 2명 어렵다 봐요. 그러면 이제 6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지는데 이제 한준호하고 이현주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준호하고 이현주 중에 누가 되느냐 이렇게 봐요. 이재명이는 한준호를 밀죠. 그러면 이게 이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현주도 여왕 철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안정권은 김민석, 정봉주, 그 다음에 김병주, 전현희 4명은 안정권이다. 그 다음에 이현주하고 한준호 중에 하나가 되고 3명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김민석이를 억지로 보이는 손으로 밀어가지고 이번에 1등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은요. 이게 김민석이를 1등 할 가능성이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미는데 근데 90%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걸 이게 1등은 만들 수 있다 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이 결과는 엄청난 후유증으로 당의 대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정봉주라면 어떨까요? 제가 이게 정봉주라면 과연 이게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일편단심 충성할까요? 이재명이하고 원래부터 악연을 거듭하고 공천까지 취소됐는데 이번에 진짜 한번 사과까지 다가 이번에 한번 넣어가지고 정치 복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정봉주를 끌어내리고 김민석이를 수석 최고위원에 만들려고 하는데 정봉주 기분이 어떨까요? 당장은 이게 참고 있겠죠. 웃으면서. 근데 정봉주하고 이재명이 그 방송하는 거 봤죠? 얼마나 이게 어색합니까? 딱 얼굴에 써져 있잖아. 서로에게 적대감이. 그러면 정봉주가 이게 저는 2등이든 뭐 3등이 되기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저는 평생 정봉주는 반 이재명으로 이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안 그래도 이게 그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있는데 정봉주가 반 이재명으로 돌아서고 그러면 이게 뭐 또 친 문재인 의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현희하고요. 김병주는 이재명 사람이 아닙니다. 전현희는요. 문재인가 영입해 문재인가 권익위원회 장관 시켜주고 문재인 사람이에요. 제가 전현희는 저하고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정치 입문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강남에 같이 살기도 했고 전현희는 제가 잘 알아요. 문재인 사람이에요. 김병주는요. 김병주는 누가 영입했습니까? 그것도 문재인 때 비례로 영입했잖아요. 문재인 때. 그러면 최고위원 보십시오. 최고위원 정봉주, 전현희, 김병주 3명이 벌써 반 이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이현주만 되면요. 이현주가 이재명이 좋아할까요? 철새인데 원래 아무나 그냥 물었던데 이현주만 돼버리면 완전히 지도부가 바뀝니다. 한준호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한준호가 되면 그러면 이게 김민석, 한준호 뭐 이렇게 되겠지.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현주까지 돼버리면 이재명 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김민석이가 누구냐? 이 김민석이는 제가 옛날에 빨갛게 놓고 한번 분석한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 서정욱 TV 김민석 치면 제가 김민석이 빨갛게 놓고 NHK 옛날에 새천년 NHK 노래방에 여자 2명 끼고 술 먹은 자가 김민석이다. 2000년에. 그 다음에 SK부터 뇌물을 수없이 받은 이런 게 부패한 정치인이 김민석이다. 그 다음에 정몽주한테 철새처럼 날아간 왕철새가 김민석이다. 그 다음에 추미애 남자로 복귀한 게 김민석이다. 근데 지금은 개딸의 앞잡이가 된 게 김민석이다. 이 말은 여자 이현주가 철새라면 남자 철새가 김민석이다. 그러면 김민석이는 이재명이 언제 배신할지 어떻게 합니까? 자, 정리해보면 최고위원 중에 확실한 찐명은 강선우인데 꼴찌. 그 다음에 찐명이 민영배인데 꼴찌. 둘이가 뭐 꼴찌 하니까 꼴찌. 가장 확실한 이재명파 2명이 꼴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제 뭐 확실한 사람은 이제
김민석이 하나 정도가 있는데 김민석이는 철새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벌써 이게 정봉주 돌았으면 이제 정봉주는 이를 가겠죠. 돌아서고 전현희하고 김병주는 친문이고 언제든지 이재명하고 같이 운명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현주가 한준호가 있는데 저는 이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거든요. 한준호가 이게 아무리 뭐 이재명이 밀어줘도 이게 인지도는 이현주가 많이 앞서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는 우리 반명, 지금은 반명은 아니지만 비명, 이 말은 이재명과 운명을 완전히 같이 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금은 뭐 이재명이를 막 떠받들고 뭐 다기 이재명한테 떠받들고 하지만 진짜 운명을 같이 할 그 정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언제든지 이재명이가 사법리석으로 꼬꾸라지면 바로 그 신발 바깥신을 잃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처음에 그 김민석이를 수석하고 그 다음에 강선우나 한준호를 어떻게든 최고에 넣으려고 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민흥배까지 들어오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다. 그래서 억지로 김민석이는 억지로 이게 1위로 끌어올리는데 오히려 정봉주하고 반감은 골이 깊어졌다. 이러면 저는 상당히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상당히 그 이재명한테는 험난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이재명 등 뒤에서 칼을 꼽을 수 있는 이런 지도부로 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김민석 2등 만들기 해봤자 이재명은 이게 덕보다 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대표는 재미가 없는데 최고위원에게 중요하거든요. 왜? 권리되고 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될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